네, 5월 20일 화요일입니다. 비트코인 10만 5천 달러 횡보. 나스닥 이번 주 첫 장 열렸는데 지난주 무디스 신용평가사의 미국 국가신용 강등에도 플러스로 영향은 미미했고요. 2021년, 23년 모두 다 신용 강등 겪어본 미국이었고 증시도 단기 하락이고 결국에는 다 올랐습니다. 거기에 미국이 부채는 많지만 경제가 튼튼해서 미국 경제 흔들리면 다른 나라는 경제 부실에 실업률 급증 거의 전멸하는 상황이니까 미국 신용 하락만 보고 경제가 좋다 나쁘다 할 수는 없는 거죠. 이번 주까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QQQ 나스닥 540달러 직전 고점 돌파하며 큰 의미가 없어지는 이슈입니다. 이더리움은 2500불 플러스 2% 상승해 도미너스는 8.7%까지 올랐고요. 알트코인이 제대로 오르려면 이더리움 도미너스 10%대는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비트코인이 10만불 횡보하고 이더리움 상승 지속되면서 낙수 효과로 이더리움 이하의 알트코인도 상승이 온다는 시그널이죠. 리플, 솔라나, 도지 마이너스고 비트코인 도미너스가 60.8%로 하루 전보다 약간 내리긴 했지만 크게 의미 있는 수치는 아닙니다. 전반적인 코인 시장의 핵폭풍급 큰 이슈는 없지만 잔잔하면서 장기적으로 코인 시장 키워줄 만한 알짜 소식은 나오고 있고요. 우선 우리 코인 시장부터 보면 리플이 3,300원 내려온 상황이지만 역사적으로 리플 대 비트코인 가격에서 최저점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비트코인 상승에 비해서 리플 가격이 제대로 평가를 못 받았다는 거죠. 리플을 비트코인으로 나눈 가치를 2014년부터 보면 이렇게 급등 나올 때가 리플 가격이 비트코인에 비해서 많이 올랐던 구간입니다. 대표적으로 2014년, 15년, 17년 있었고 21년에도 상승을 했었지만 2020년 SEC에 소송되면서 2,000원 겨우 상승했다가 다시 500원 구간 폭락을 했었고요. 리플이 가격적으로 2010년 평균 300원보다는 상승했지만 계속적으로 커지는 코인 입장에서 아직까지 명확한 한방은 못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호재 나오면서 소송 이슈도 해제되었기 때문에 여기 차트 구간처럼 폭발적으로 상승 나올 수 있는 구간은 앞으로도 올 수 있다 기대가 되고요. 대신에 리플은 한 번 더 저점 리테스팅 들어갈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모아갈 수 있는 근거가 여기 차트에서 설명이 되죠. 단기적으로는 3,000원 아래까지 내려올 수 있겠지만 매력적인 신규나 추가 매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리플의 가장 강점은 지속적인 투자로 확장성을 늘린다는 데 있고요. 이더리움, 솔라나처럼 혁신이 빠른 건 아니지만 코인 시장 신뢰가 중요한 만큼 10년 이상 투자자들과 함께 해왔고 상패도 되지 않았죠. 리플 회사가 작년부터 해서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사업은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인데도 개인 코인 만들어서 글로벌 이목을 집중시키게 만드는 게 보다 많은 투자자들을 코인판으로 끌어들이는 거죠.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자코인 어느 코인을 사던 간에 우선적으로 현금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변경한 다음 비트코인, 알트코인을 매수해야 됩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가격 상승 잘하면 자연스럽게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서클 테더사에서 늘어난 현금을 미국채 매수하게 되는 구조인 거죠.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 채권 사주고 미국은 코인 시장 육성해주면서 서로의 짝짝꿍 합이 잘 맞습니다. 미국 정부가 스테이블 코인 시장 키워줄 것이라는 거 잘 알고 있는 코인판 양대 세력인 리플 회사와 1등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서클사 서로 인수하겠다고 경쟁 중이고요. 서클이 IPO 목표도 하고 있지만 IPO 안 될 경우 50억 달러에 매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리플이 50억 달러 매수하겠다 이야기는 했지만 현재는 코인베이스의 제안을 기다리고 있고요. 코인베이스가 요청하면 코인베이스에 먼저 팔아버릴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코인베이스가 좀 더 안정적인 수수료 기반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클사도 장기적인 성장은 코인베이스에 유리하다는 거죠. 대신 리플 역시 서클사 인수로 스테이블 코인 시장 단번에 2위로 올라가 버리며 리플 코인하고 함께 스테이블 코인 시장도 키워가면서 이더리움에 근접하는 시가총액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리플의 영향력이 커진다는 거고 리플 가격 역시 재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 동안 살아있는 인간지표 마이클 셀러 스트래터지 회사 통해서 7,300개 매수했다 소식이 났고요. 10만 3,000불에서 추가 매수 들어간 건데 이번 매수로 총 57만 6,000개 비트코인 보유하고 있고 평단은 6만 9천 달러로 수익권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추세로만 봐서는 7만 달러 다시 내려가기는 쉽지가 않고 9만 달러 조정 오더라도 12만 달러, 15만 달러 연말까지 계속 올라갈 수가 있죠. 마이클 셀러 2021년, 22년에는 하락장, 폭락장에 더 매수하면서 인간지표라고 놀림도 많이 받았고요. 하지만 작년부터 해서 ETF 상장된 다음 비트코인의 패턴이 달라지면서 마이클 셀러 매수한다고 해도 비트코인 가격이 빠르게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익 보는 경우 2023년 3월에 68,000달러 12,000개 매수, 9월에도 18,000개, 11월에도
41,000개, 55,000개 매수하면서 현재 가격보다는 훨씬 저렴한 가격에 비트코인 매수했고 업계에서도 평가가 높게 반영되고 있고요. 때문에 마이클 셀러 주가 역시 비트코인 7만 달러 하락에 382 구간에서 여기 구간 매우 흔들리더니 역시나 트럼프 정부 밀어주는 코인 시장인 만큼 382 구간에서 두 달 횡보 이후 빠르게 반등을 했습니다. 나스닥 100 지수에도 편입된 마이클 스트래터지 주식인 만큼 한 번 더 조정은 오겠지만 전고 좀 들고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죠. 스트래터지 코인 매수로 성공하니까 눈치 빠른 손정희도 21캐피탈 상장시킨 다음 비트코인 매수를 늘리고 있고요. 블랙락 ETF, 스트래터지 두 개의 기관이 가장 많이 비트코인 현물을 매수해 왔는데 이제는 21캐피탈까지 들어오면서 비트코인의 공급량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공급 줄어들고 수요는 늘어나는 걸로 비트코인 가격 추가 상승 올 수 있는 기회가 되죠. 손정희가 2019년 한국 방문해서 첫째도 인공지능, 둘째도 인공지능, 셋째도 인공지능이라면서 엔비디아와 AI 분야 투자해야 된다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주가에서는 여기 구간이었는데 손정희 말한 다음 주가가 당장 몇 달간의 상승은 없었고요. 하지만 손정희 200조 손해보고 엔비디아 전량 다 판 다음 본격적으로 상승 랠리가 왔습니다. 손정희가 투자 타이밍으로 손해보긴 하지만 글로벌에서도 손정희 새로운 먹거리 상승 올 만한 주식 잘 찾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세력들도 손정희 매도할 때를 기다린 게 아니냐 생각이 들고요. 21캐피탈 매수하고 있는 비트코인 역시 몇 달은 횡보할 수 있겠지만 또다시 신고점 갱신하고 쭉쭉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1캐피탈은 48,000개 비트코인 보유하고 있다 알려져 있고 칸토르 에퀴트 파트너스 통해서 스펙 상장한다고 하고요. 스펙 상장은 나스닥 이미 상장된 회사를 인수한 다음 기존의 사업 포기하고 새로운 사업에 집중하는 우회 상장 모델입니다. 때문에 칸토르 주가는 3개월 만에 5배 이상 상승했고 최근에 조정은 왔지만 36달러에서 잘 움직이고 있고요. 21캐피탈은 비트코인 담보로 한 대출이나 컨텐츠 등 다양한 사업 예정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폴 애킨스 새벽 동안 코인 규제 명확시 해야 된다. SEC 의장 취임 한 달 만에 알트코인 시장 육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SEC는 가상자산 규제 초안을 준비 즉시 해야 되고 지난 갠슬러 SEC 의장처럼 시장 축소시키기 위한 규제가 아니라 혁신 장려해서 코인 시장 키워주기 위한 규제를 만들어라고 하고요. 거기에 기업도 증권이나 비증권 자산 모두 동시 취급이 가능하다. 코인 들고 있어도 자산으로 재무제표에 표기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신 갠슬러 시절 때 나왔던 루나코인, 파상, FTX, 먹튀도 있었기 때문에 명확한 규제 제시해서 책임도 강조한다 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투자자 비용 줄이고 비증권 거래가 연방 규제 안으로 들어올수록 미국 각 주들의 개별적인 규제가 아니라 슈퍼의 통합적인 금융 서비스 필요하다 강조를 했습니다. 코인 시장이 갠슬러 의장 시절 때 가장 리스크 되었던 게 SEC가 말하는 대로 각 주들이 규제하는 대로 알트 시장에는 부정적이었고요. 제대로 된 규정이 없어버리니까 SEC가 소송하는 족족 사기 코인 되는 거고 리플이나 유니사, 메타마스크 등 규제받는 코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 이번 주 첫 장 시작되었는데 애플, 테슬라 약간 마이너스였고 전체적으로 횡보하면서 무디스 신용 강등 영향은 적고요. 거기에 트럼프는 러시아 푸틴과 2시간 통화 즉시 정전 협상 들어가야 된다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당장에 정전 안 한다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중국도 빠르게 관세 협상한 만큼 트럼프의 다음 타겟은 중국에서 러시아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러시아도 현재는 휴전 타이밍 찾는 걸로 트럼프의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새벽 동안 연준 윌리엄스 총재와 보틱 총재 금리나 6, 7월 되어서나 가능하다. 미국 경제 상황 현재 파악 중이고 관세 영향 아직까지 모른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윌리엄스는 미국 경제 유동적이고 정책 불확실성 매우 크다. 보틱은 관세 불확실성의 금리나 1회 정도만 가능하다. 6월 미국 금리 동결을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